안녕하십니까. 다이렉트 미디어의 한정훈이고요. 예, 이번 주도 좀 늦긴 했는데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숫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필요하다 보니까 20분 안에 하는 게 좀 재미없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최대한 좀 많이 좀 재밌는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좀 완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이게 또 빨리빨리 전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서 좀 많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지금 화면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대부분 뉴스들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많아요. 아무래도 뭐 이게 전쟁이 한 달 정도 이어지고 그리고 어 미디어 업계에 미칠 영향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좀 전해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간 이슈 정리하고 주요 미디어 분석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디즈니 실수의 부분이고 유엔이 우크라이나 취재진에 방호벽을 지급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에 러시아 제재 효과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죠. 아마존 MGM 인수 그리고 이것도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보도 채널 RT의 허가를 취소했다. 영국이. 그리고 세계 최대 혁신 콘텐츠 축제로 불리죠. SXSW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디즈니는 뭐 사실 뭘 해도 이슈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동서에 관련돼서 디즈니가 좀 많이 이슈를 있는데요. 그 이게 지난 3월 9일 날 디즈니에 근무하는 동성애 성향의 직원들이 이제 최고 경영진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내용은 디즈니가 지금 동성애 콘텐츠를 지나치게 이제 검열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반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초점이 됐던 기사 콘텐츠는 라이트웨어라는 이제 올해 개봉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라이트웨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토이스토리라는 유명한 캐릭터에서 이제 스피노프 돼서 나온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관심이 되게 많죠. 근데 여기에 그 여성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약간 동성애자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여성 캐릭터들이 뭐 자기 사귀는 이제 또 다른 여성하고의 좀 애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키스씬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삭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를 제기했고 뭐 최근에도 일부 직원들은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시위도 하기도 했고 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디즈니가 사과를 이제 하고 이제 다시 복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디즈니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동성애하고 양성평등, 다양성 관련해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촉발된 게 디즈니가 최근에 플로리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돈세이 게이라는 뭐 일명 1층의 법인데 그 이제 어린 이게 좀 저학년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이제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제한하는 뭐 이런 법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플로리다에 당연히 뭐 디즈니가 아주 큰 사업자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직원들이 좀 의견을 이제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 밥 체이펙 CEO가 뭐 이야기하지 마라 뭐 약간 억압하는 부분에서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디즈니가 이 동성애자들이나 이제 동성애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에,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벌어졌고 결국에는 체이펙이 자기 말을 이제 번복하고 사과하는 수준까지 났습니다. 사실 어떤 콘텐츠든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디즈니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 텐데 지금도 좀 뭐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고 사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좀 글로벌 시장을 좀 진출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감안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자들도 가 있죠. CNN 같은 거는 거의 80명 가까이를 보냈고 미국은 대부분 한국도 뭐 지금 KBS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폴란드나 러시아 국경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많이 이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최근에 그래서 기자들이 사고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폭스 기자들이 또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프리랜서 기자가 죽기도 해서 유엔하고 유네스코가 러시아 취재진들한테 주로 이제 그 로컬 취재진들이 많죠. 우크라이나 취재진들이 아무래도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이런 보호복들, 특히 방호복이나 아니면 헬멧 등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좀뭐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배포는 뭐 국경 없는 기자들이나 세계 기자협회가 맡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쟁 현장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이제 참혹한 현상들을 또 그대로 전해주고 또 이걸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논의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을 위해서 유엔이 나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러시아 관련 소식이에요.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국들이 이제 러시아 미디어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RT라든지 이런 매체들도 많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제재가 지금 빅테크에 대해 제재라는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워낙 소셜 미디어 영향력이 커졌고 사실 그래서 러시아도 일반 레거시 TV보다는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런 홍보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뭐 나머지 대부분 빅테크들은 러시아의 국영 방송에 이런 계정들을 거의 중단했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였는데 트위터가 최근에 이제 그 얼마나 그러면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트위터가 어 이제 어쨌든 트위터를 중단시키고 라벨링도 했는데 이제 이거는 뭐 그 러시아 국영 매체로 연결된 링크다 이렇게 라벨링도 했는데 이거 결국 한 30% 정도의 유통 물량이 줄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제재한 이유가 평소에 국영 미디어 기사 링크 공유가 한 4,500번 정도인데 이게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라 아마 러시아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제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고 빨리 끝나야 되겠죠. 전쟁이 빨리 끝나고 빅테크들이 얼마나 그러면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뉴스였어요.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를 인수를 완료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사실 정부 승인기관 미국 국무부나 이건 FTC가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요. 그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닌데 근데 FTC는 이게 만약에 인수나 합병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그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송이 지금 3월 중순까지 없었던 걸로 보이면 사실상의 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리고 유럽은 이미 규제 기관들이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 인수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인수가 마무리되고 이제 조만간 이제 합병된 회사 혹은 이제 인수가 완료된 회사가 런칭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뭐 한 10조 이상의 이제 인수를 아마존에 하게 된 거고요. 아마존은 지난 2017년이었나요? 홀푸드를 인수한 이후에 가장 비싼 매물을 인수한 케이스예요. 근데 뭐 이것보다 사실 콘텐츠 업계에 미칠 영향, 특히 FTC도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이제 이 콘텐츠 업계 아마존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분석이었는데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뭐 영화를 한 4천여 편 MGM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존 이제 콘텐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TV도 뭐 17,000여 편 그리고 예능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존 경쟁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우리가 아는 영화 중에는 뭐 로키나 뭐 사실 금발이 너무해 핑크 팬더 같은 뭐 그 톰레이더 같은 영화도 있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사실 아마존과 만나서 새롭게 리뉴얼 될 것 같고 드라마는 뭐 FX 영화들 상당 수준 제작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그런 웨브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MGM의 콘텐츠 핵심은 무조건 뭐 사실 007이죠. 그래서 이 007이 최근에도 영화 개봉했고 뭐 아직까지도 흥행이 성공을 하는 조금 뭐 캐릭터가 뭐 지금 다양성 시대에 안 맞다는 비평도 있지만 뭐 여전히 첩보 영화의 메인 캐릭터로
늘 등장하는 게 007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007을 이제 가지고 가서 어떤 콘텐츠를 다시 만들 거냐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 MGM이 007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소년 사이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뭐 스트리밍 시대에 대응하거나 하지 못했거든요. 그 뭐 007 정도의 캐릭터면 사실 이 스핀오프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뭐 온갖 거에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근데 자금력이 풍부한 아마존이 007을 가지고 간 결과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이거를 보면 지금 아마존이 이제 반지의 제왕 TV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007의 그 진화를 어떻게 될지 아마존이 어떻게 007을 만들어낼지가 그게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기대될 만한 포인트고요. 아마존이 그 스튜디오 인수를 시작했지만 지금 뭐 스트리밍 시대에 M&A가 미국에서는 최고 활발화되고 아마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뭐 디스커버리하고 워너미디어 합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도 웰스파고가 이제 올해 분석을 했는데 올해 9개 콘텐츠 기업이 140조 원을 이제 스트리밍 쪽에 쏟아 부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콘텐츠 투자랑 그 M&A를 같이 말씀드리냐면 콘텐츠 투자를 계속 늘리면 좋은데 뭐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오히려 M&A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매물이 있는 뭐 매물로 나온 콘텐츠 기업들, 스튜디오들이 또 올해는 또 화두가 될 것 같다. 대표적인 게 뭐 소니라든지 라이언스게이트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저기 얼마 전에 뭐 바이오컴 CBS에서 파라마운트 글로벌로 이름을 바꾼 회사도 CBS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라든지 혹은 이거를 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M&A들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다시 한번 또 러시아 소식이에요. 그 영국이 이건 지난주 금요일 3월 이제 3월 18일 날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채널은 보도 채널 알티입니다. 예, 러시아 투데이라는 채널인데 여기가 각국 정부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방송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 채널은 뭐 TV 채널이니까 많이 각종 케이블 TV나 이런 플랫폼에서 많이 방송이 됐고요. 그 러시아가 아주 극단적인 그 대우를 받았습니다. 영국이 이걸 최근에 여기서 이제 그 영국은 뭐 유럽 국가이다 보니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RT가 이제 침공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를 했는데 최근에 22건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미국의 이제 브로드캐스팅 코드, 그 영국의 브로드캐스팅 코드라는 게 있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심의 기준 같은 게 있는데 이 약간 공정성, 형평성을 잃었다는 혐의로 많이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이런 심의를 하기로 했고 벌금도 뭐 부과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 그 오프콤이 뭐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러시아가 이런 방송 면허를 가질 상황이 아니다. 예,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허가 취소를 했어요. 사실상 최근에 제가 이제 미디어를 팔로우한 경우에 해외 미디어를 취소한 거는 뭐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 특히 그 프로파간다 미디어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 어떤 레거스 미디어와 그리고 해외 정부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주제가 SXSW, South by Southwest라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 혁신적 콘텐츠 축제로 불리죠. 지금 뭐 여러 군데 콘텐츠 축제들이 열리고 견본시 그리고 페스티벌 열리지만 그 최근에 사실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메타버스, NFT 기술과 콘텐츠가 만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세미나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글로벌 세미나가. 그 대표적인 게 CES랑 그 SXSW가 있는데 CES는 이제 최근에 보시면 사실 이게 모빌리티라든지 아무래도 그 전기차 뭐 이런 쪽에 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더 집중을 하고 콘텐츠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CS까지 갔다 왔지만 그렇게 콘텐츠 인상적인 부분은 없었거든요. 물론 플랫폼적인 부분은 많았죠. 근데 거기 대안으로 지금 SX, SW가 뭐 아주 뜨고 있고요. 매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진행되고 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이제 진행이 못 됐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행사가 왜 이렇게 콘텐츠 업계에 중요하게 됐냐? 사실 원래 뭐 음악 축제였고 콘텐츠 그 드라마 제작자들이 여기다가 신작들을 많이 이제 공개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콘텐츠 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뭐 NFT, 메타버스 이런 쪽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게 엔터테크라는 이런 하나의 장르로도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장소가 어떤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변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그게 극대화되지 않을까. 뭐 많이 못 갔습니다. 저도 사실 온라인으로만 받고 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뭐 올해는 화두는 사실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웹 3.0이었는데 뭐 다양한 드라마들, 영화들이 또 초연을 했고요. 그리고 유명 배우들도 나왔습니다. 둘리 파튼 뭐 유명한 가수죠. 자기 NFT 만들고 그러니까 둘리바스라는 것도 공개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뉴스 미디어 최근에 스트리밍으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뉴스 미디어들이 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MBC라든가 CNN도 여기 와서 이제 담당 공개를 했고 CNN은 심지어 이제 CNN 플러스라는 그 3월 29일 날 제도 여러 번 소개시켜준 드린 적 있지만 공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여기서 처음 이제 구체적인 거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행사가 그 뉴스의 미래를 보는 물론 뭐 소셜 미디어들도 많이 했고 버즈피드 같은 데나 뭐 이런 창업주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뉴스의 미래, 콘텐츠 미래, 그리고 엔터테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행사로 아주 급부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콘텐츠 미래에 대한 행사가 또 잠깐 진행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PT만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걸 끝내겠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 행사가 또 콘텐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그 지난해 이제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사우스웨스트가 좀 어려워지면서 파산 위기에 모였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그 지난 2020년에 이 회사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그 펜스케 미디어라는 데가 인수를 했거든요. 이 행사에 이 펜스케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냐면 버라이어티라는 그런 미국에서 아주 큰 미디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버라이어티가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의 중심에 SXSW 중심 엔터테크고요. 그래서 미디어 컨퍼런스, 그 미디어의 미래라는 컨퍼런스, The Future of Content라는 컨퍼런스가 처음 열렸어요. 첫 행사로.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스트리밍이 대세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5년 내에 광고를 편성할 거다. 그리고 틱톡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청소년 문화의 진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테크의 부상을 말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아마 이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또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테크가 확산되고 콘텐츠가 아주 더 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됐던 게 사실 스마트 TV의 성장이에요. 예, 당연히 콘텐츠가 늘어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늘어나는데 이거는 대부분 사실 PC보다는 스마트 TV가 더 이렇게 소화가 많이 될 것 같고 뭘 보기 더 편하니까요. 지금 뭐 인터넷 연결되는 TV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매체들이 이제 스마트 TV 콘텐츠를 내놓고 그리고 스마트 TV 제조사들도 자체 채널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팬데믹 이후에 거의 뭐 아시겠지만 영화는 이제 개봉을 하면 처음에 극장에서 나오고 나머지 이제 이게 극장 개봉이 끝나면 이제 스트리밍이나 나머지 케이블 TV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극장 독점 기간이 이제 대폭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예전에 뭐 콘텐츠 처음에 팬데믹 전에만 해도 그 90일 가까이 됐던 이런 극장 독점 기간이 그때 팬데믹 이후에 거의 문을 못 열면서 뭐 스트리밍을 받아들이면서 많이 줄었고요. 지금 거의 45일은 기본이고 절반은 주본이고 거의 17일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그 이게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극장 개봉이 끝나고 난 뒤에 첫 개봉되는 그런 장소도 사실 과거에 케이블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스트리밍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틱톡은 뭐 다운로드 순위나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순위나 했을 때 뭐 1위가 될 거다. 한국은 조금 뭐 아직까지는 틱톡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나고 글로벌 오디언스 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화 산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팬데믹 이후에 영화 산업이 아주 늘었고 침체됐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좀 회복이 됐고 지난해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SXW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보고는 미국 영화협회 MPA가 이제 말씀드린 MPA가 최근에 보고한 연례 보고서 제가 그 메일에도 한번 보내드리겠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글로벌 이제 엔터테인먼트 매출이 121조까지 늘었고 이거는 이제 2019년 도를 넘어섰다. 2019년도가 119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변화는 당연히 디지털이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 그 2021년에 전체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보면 거의 극장은 뭐 한 20% 불과하고 72%가 디지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리밍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팬데믹을 회복시킨 건 사실 디지털이고 스트리밍이다. 영화 산업도 극장은 가지 않지만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많이 봅니다. 이 숫자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 2019년만 해도 극장을 뛰어넘고 바로 스트리밍으로 가는 편도가 많이 줄었는데 2021년에부터 급격히 늘었어요. 예.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극장 시장은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19년만 해도 거의 423억 달러에 달했는데 2021년에는 이게 2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조 정도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국도 극장 순위가 많이 이제 떨어졌어요. 전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스트림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것도 같은 MPA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MPA가 분석을 했는데 아까 스트리밍이 뭐 대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스트리밍 구독자가 13억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1년 사이에 거의 1억 명, 1억 6천만 명이 늘었고요. 2021년에. 근데 반면에 케이블은 좀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한 5억 명? 지금은 뭐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뭐 당연히 이 현상은 아까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콘텐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트리밍 가입자 늘고 가입자 늘으니까 공급이 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고 그 2019년에 이제 스트리밍으로 직행했던 영화가 113편이었는데 2021년에는 179편으로 거의 60편 이상이 늘었어요. 사실 뭐 이거는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 극장 개봉 독점 기간의 감소도 영향이 미쳤던 거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SXW랑 그리고 MP의 보고서 종합 보면 이미 스트리밍 세대는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콘텐츠에 메워갈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뉴스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지금 뭐 한국은 또 코로나가 또 지금도 여전히 심하지만 점점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이게 완전히 스트리밍 대세가 되고 전체 시장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T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 20-30분 내에 빨리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빠르게 되거나 아니면 좀 내용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이런 형식들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잡히면 지금은 좀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서 좀 잡히면 이제 조금 더 정제해서 한두 개의 주제만 집중하는 쪽으로 많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감사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